합법과 수업 11번째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 교과서 합법과정문을 수업하는 게 저희 지난주에 그 EBS 봤었고, 금요일날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월요일 어제 그 모의고사 또 풀이까지 하느라 되게 교과서가 저도 지금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교과서를 보는데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특히나 지난주에 시험을 보고 난 뒤에 다시 좀 교과서를 보려니까 많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아마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나온 거 모의고사 하나도 안 나오던데요? 뭐 굳이 뭐 이거 수업할 필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때도 이 부분을 조금 막 얘기를 한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문제들을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지, 그 다음에 문제들, 뭐 거기 나오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알고 풀었던 모르고 풀었던 나왔던 다양한 합법과 작문의 이론들이 사실 수업 시간에 볼 수 여러분들이 푸는 이론, 수업 시간에 보는 내용들로 거기에 있는 10문제, 합법과 작문에 해당하는 10문제를 풀 수 있냐? 사실 그런 거는 아니었죠. 수능 특강 위주로 한번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얘기했지만 사실 이 합법과 작문이라는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10문제, 합법, 작문, 독해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음, 그냥 비문학, 독서 지문의 연장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어제 그 모의고사 풀이 영상 그리고 그 전주에 EBS 수능 특강 풀이 영상을 찍을 때도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해설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대체 우리는 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일까? 대체 우리 오늘 60쪽을 볼 건데 60쪽, 61쪽에 나와 있는 그 자기 표현의 방법,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나 전달법, 너 전달법 뭐 이러한 얘기들은 우리는 왜 하는 것일까?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보게 될 기말고사에서는 나오죠. 근데 수능 모의고사만을 예로 생각을 들면은 이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화법,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작문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능 모의고사보다는 요게 500배는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법과 작문은 어떠한 시험을 보기 위한 이론 학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얼마만큼 유용하게 쓸 수 있냐를 기준으로 요 수업, 일주일에 4시간 되는 요 합법과 작문 수업을 듣기로 했었죠. 그래서 좀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분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나갈 부분은 60쪽 자기 표현의 방법부터 해서 64쪽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이론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배울 건데요. 잠깐만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이해하며 살아간다는 거. 피마냥 이러네. 그리고 더 하나 나가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주위에서 나에게 하는 부정적인 얘기가 쌓아지고 나면은 내가 보내는 말들도 부정적이 될 거고 내가 보내는 말을 누군가가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자. 그래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긍정의 언어가 될 거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은 그 누군가도 긍정의 언어를 하지 않을까. 우리 요 얘기들을 잠깐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가 나올 거는 이 긍정의 언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 누군가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가게 돼요. 혹은 누군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 효과적인 자기 표현이라는 것은 바로 그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말하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60쪽과 61쪽에 나오는 두 개의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은 연우가 전학을 온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이번에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자기소개를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우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세요. 자리는 우선 저기 윤정이 앞에 빈자리에 앉도록 하자. 안녕. 나는 하윤정이라고 해. 반갑다. 그래. 반갑다. 그런데 너 집이 어디야? 학교 길 건너편에 있는 송산동 주민센터 근처야. 그래? 우리 집도 거기서 멀지 않은데 주민센터 근처에 뭐 있나? 땡땡 아파트 있잖아. 난 거기 살아. 그래? 우리 집이랑 정말 가깝네. 잘됐다. 내일부터 같이 다니면 되겠다. 그래. 우리 오늘 수업 끝나고 영화 보러 갈까? 넌 무슨 영화 좋아하니? 영화? 글쎄, 잘 모르겠어.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난 남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좋은데 어제 재밌는 영화 하나 개봉했더라고. 이따가 같이 보러 가는 거다. 나는 좀. 왜? 끝나고 다른 일 있어? 아니, 그게 좀, 그냥 다음에 보러 가자. 자,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어떠한 코멘트도 여기 제가 설명한 것을 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는지. 혹은 겪어본 적이 없다면 여기에 나오는 연우라는 여자아이와 윤정이라는 여자아이 사이의 대화에서 일어났던 일종의 문제점이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제가 성역을 그렸네요. 할 얘기는 나는데. 연우라는 아이와 윤정이라는 아이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 사이에서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명히 이 대화는 우리의 화법과 장모, 화법이라는 어떤 표현 방법의 측면에서 일종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대화거든요. 왜? 첫 번째 나타나는 문제점, 그냥 이론적으로 뭐가 문제다라는 것보다 가장 딱 눈에 보이는 문제점은 뭐예요? 이 연우라는 친구가 윤정이와의 대화에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부담을 느끼고 있어. 내가 이 연우가 윤정이랑 대화하는 것에 계속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가만 보면은 두 차례 정도 부담을 느꼈어. 어디에서? 60페이지에 보는 당황하며 그래. 그 다음 페이지에 난처해하며 라고 하는 부분. 자, 고 연우가 당황해했고 난처해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왜 연우는 이 대화에서 윤정이가 무슨 일을 했길래 혹은 연우가 어떻게 느꼈길래 영어로 써볼까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선을 넘었죠. 자, 일단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용어들, 이론들을 설명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일정한 선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러한 일종의
자기만의 선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아예 모르는 타인에게 그어놓은 선이야. 여러분 옆집 사는 누구, 여러분 친척 누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모르는 사람들. 뭐 경남 진주시 누구, 어디에 사는 누구, 뭐 러시아 어느 지방에 사는 누구, 혹은 남극기지에 있는 누구, 그들에게 그어놓은 선이라고. 기본적으로 이걸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만약에 나라는 사람과 특정한 관계를 맺게 된다. 뭐 인사를 하게 되고 누구에게 소개를 받게 되고 뭐 친구가 되고 뭐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뭐 어떤 관계든지 간에 내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아니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 사람들과의 선은 이렇게 그어지게 되는 거지. 여기에 선들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보다 가까워졌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저 사람과의 거리, 저 사람 앞에 그어놓은 선을 어디까지 밀고 땡기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결국. 이해 가요,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는 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들과는 굉장히 붙어 있어.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도 굉장히 붙어 있어. 반면에 제가 출퇴근할 때 혹은 제가 86년생이라 마스크를 사왔는데 마스크를 사러 갈 때 그 송산 약국의 아저씨와는 완전히 모르는 사이는 아니야. 몇 번 항상 거기서 사니까 좀 나 알아보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 혹은 학교 선생님들보다 그 약국 아저씨를, 약국 주인을 더 가깝게 두냐? 그렇지는 않아요. 반면에 제가 여러분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랑 아무리 막역하고 허물없고 격이 없이 막 친하게 지낸다고 해도 저희 가족보다 가까울까요? 혹은 저의 친구들, 제 20년, 30년 된 그 친구들보다 가까울까요?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즉 그렇게 즉 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일종의 각자가 느끼는 상대방과의 친분 관계로 인지를 하게 돼요. 그쵸? 우리는 다 그래 왔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 거리, 이 선이라는 건 다 뭐냐? 순전히 나라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얘가 동의한 게 아니야, 얘네들이. 이 각자의 사람들이 너와 나의 거리, 너와 나의 선은 요 정도로 유지를 합시다 라고 서로 땅땅땅 거리를 합의를 맺은 게 아니라 지금 이 거리는 전부 다 뭐야?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그럼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연우와 윤정이처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연우, 얘도 윤정이네. 자, 연우 입장에서 전학을 처음 왔어. 전화가 처음 와서 굉장히 낯설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처음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어 기제를 택해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려고 그래.
이것은 비단 윤정이어서 이 정도 거리가 아니라 지금 연우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색함, 경계심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새로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들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두려고 한다고. 이거는 연우가 설정한 거리예요. 반면에 윤정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 확 갖다 붙었지. 아마도 윤정이는 이 학급 안에서 굉장히 친화력 있고 사람에게 잘 대하고 뭐랄까요? 사교성 있고 사회적 이러한 이미지였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확 갖다 붙지. 자, 여기에서 사람만 쏙 빼볼까요? 둘 사이에는 어때? 이 정도의 거리의 차이, 즉 서로가 느끼는 친근감의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리의 차이 때문에 연우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멈춰 거기.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라고 계속 나는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또박또박또박또박또박 걸어오고 있는 거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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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막 덜 떨면서 하겠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강도가 인지를 잡고 있어. 오지마. 움직이면 쏜다. 가까이 오면 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뚜벅뚜벅뚜벅뚜벅 걸어와. 그럼 어때? 강도는 어때? 당황하죠. 오지마. 오지 말라고 했어. 오면 나 쏴버릴 거야. 진짜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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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처음에 막 허공에다가 쏴보기도 하죠. 이거 진짜 총알이라고. 근데 앞에서 더 뚜벅뚜벅 걸어와. 나중에 그냥 도망가 버리죠. 왜? 저 사람 내가 강도가 설정해 놓은 나와 저기 있는 경찰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원래 지정을 했었는데 그 거리를 깨고 누군가가 또박또박또박또박 걸어오기 때문에 당황하고 부담을 느끼는 거. 똑같아요. 즉 연우가 윤정이와의 대화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당황을 하고 뭐라 하죠? 난처해하는 이유는 거리의 문제이고 이 거리라는 것을 일종의 합법과 장문 용어로 하면은 거기 60쪽의 왼쪽에 보시면은 개인적 자아라는 것과 사회적 자아라는 용어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생활이죠. 개인적인 이야기들. 이거는 개인적이지 않은 공적인 자리에서의 이야기들. 소개팅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들어갔는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 소개팅 자리라는 것은 사회적자로서의 내가 있는 자리거든. 처음 만났으니까. 나중에 사귀고 애인이 되면은 별 이야기 다 하겠지만 소개팅 자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처음 만나는 자리야. 그러면은 아무리 서로가 너무 좋아하고 서로가 막 뭐랄까요 사교성이 뛰어나고 사회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해도 어느 정도는 예를 유지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랬다가 서로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라는 것을 서로가 인지하게 되면은 이쪽을 하나둘씩 꺼내는 관계가 되는 거지. 왜? 둘 사이의 거리가, 둘 사이에 그어놓은 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쪽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9년 3월 2일 날 입학식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3월 2일 날 저기 우리 체육관에서 입학식을 했잖아요. 입학식 개학식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죠.
제가 그 위에 나가서 뭐 3학년, 작년에 3반이었으니까 3학년 3반 뭐 국어과 양동민입니다라고 교감선생님 소개했을 때 저는 경직된 자세로 여러분들 앞에 한 발짝 나가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나와서 다시 뒤로 돌아갔어요. 왜? 그 자리는 공적인 자리니까.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거리가 멀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2020년 3월 2일 날 정식으로 개학 및 입학을 해가지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안 하겠죠. 왜? 여러분들과의 거리가 그래도 1년 동안 조금 좁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인사한 다음에 손이라도 한번 흔들겠지. 날 좀 봐줘. 둘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바로 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나를 보세요. 며칠 후 할머니와 통화하는 연우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에 전화드려요. 할머니 뵌지 벌써 한 달쯤 됐네요. 건강하시죠? 에이 그래 우리 손녀딸도 건강하지? 전학간 학교에서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니? 아직 좀 그래요. 짝꿍이 친구가 잘해주기는 하는데 너무 잘해주니까 왠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아직은 대면대면해요. 에고 힘들겠구나.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게다. 우리 손녀는 마음이 좋아서 친구들이 금방 좋아하게 될 거야. 그렇겠죠? 빨리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자, 이 연우와 할머니의 관계는 어때 보입니까? 연우의 입장에서 혹은 할머니의 입장에서. 뭐 서로 간의 거리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지. 근데 최소한 연우와 윤정이 사이에서 연우가 느끼는 거리보다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어때요? 연우와 할머니. 최소한 가까워 보인다는 거는 알 수 있겠죠. 왜? 단순히 할머니니까? 아니. 연우가 내뱉는 이야기들을 보세요. 아까 말했던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연우가 할머니께 얘기하는 거는 어느 쪽에 가까워? 이쪽에 가깝지. 그 말은 즉슨 연우와 할머니 사이의 관계에서는 개인적인 자아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이, 즉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우가 대화를 할 때 훨씬 더 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역시 그런 연우와의 거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연우가 하는 그 개인적 대화를 받았을 때 부담스럽거나 난처해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굉장히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혹은 반대의 경우 의사소통이나 대화 장면에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죠. 나는 저 사람에게 친하다고 생각해서 장난도 치고 뭐 이렇게 가끔은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갈구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쟤 왜 저래 나한테? 어우 짜증나. 싫어.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실수예요. 사회에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회사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그 근동체의 일종의 구성원으로 들어갔어.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를 원해. 근데 이 사회 구성원들이 다 흔히 말하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한테 막 잘해주고 막 이것저것 막 붙어가지고 챙겨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도와드릴까요? 나는 거리를 두고 싶은데. 어때? 부담스러워하죠. 연우처럼.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너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너 왜 이렇게 사회성이 없니? 너 왜 이렇게 사람들이랑 멀어지려고 하니? 왜 가까워지려 노력을 안 하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내가 이 커뮤니티 안에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만 거리를 유지하면 되는 게 아닌가? 내가 회사라고 가정을 하면은 내 회사 사람들이랑 내 가족에게 하는 것만큼의 거리를 꼭 돼야 하는가? 내 친구들에게 하는 것만큼 거리를 좁혀야 되냐? 저는 거기에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왜? 그렇게까지 나를 바꿔야 돼? 라는 이제 물음표. 내가 그렇게까지 바꿔야 되나? 제가 또 이런 말 하면은, 손가락질 하면서. 누군가는 또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가 친구가 없지, 이런 얘기 하면서. 친구 많아야죠. 그치? 나는 너희들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단다. 수업 듣는 학생들 말고요. 아니,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80명이 안 되는데 왜 제 유튜브의 조회수는 200이나 올라가고 있죠? 저도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저희도 아예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이것저것 데이터들을 보는데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수업은 50분짜리를 올렸는데 평균 시청 시간은 8분, 7분이래. 뭐하니 대체? 자, 63쪽에 보이시는 나 전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쓸까요? 반대되는 너 전달법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는 위쪽에 있는 나 전달법입니다. 실제로 이 나 전달법은 한 1980년도 정도에 등장하게 된 화법 이론이에요. 왜? 우리의 의사소통,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전달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요청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령 또는 청유. 제가 특히 청유 같은 경우는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뭘까요? 잠깐만 얘기를 하면 제가 아무런 사전 정보를 주지 않고 명령과 청유의 차이를 대봐라라고 하면은 100이면 한 95 정도로 무엇을 얘기해요? 강도라고 얘기를 하죠. 강압적이 있냐 없냐. 강압. 이러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명령과 청유를 나누는 기준은 이 두 개는 아니에요. 너 가서 공부해. 명령이에요, 청유예요? 명령이에요. 가서 공부 좀 하면 안 되겠니? 명령이에요, 청유예요? 명령이에요. 단지 표현이 부드러울 뿐이지 이거는 분명하게 명령이에요. 자, 차이점을 얘기하기 전에 둘 사이의 공통점을 얘기하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명령과 청유는 둘 다 뭡니까?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얘기를 함으로써 혹은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이 수신자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것은 말 또는 행동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그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명령은 뭐가 되냐면 내가 너에게 뭔가의 변화를 요구할 때 나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가서 공부해 라고 했을 때 말을 듣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행위를 하도록 얘기하지만은 나는 공부를 하는 거야? 나는 안 해요. 나는 TV 보고 배 튕기며 누워있을 거야. 너는 가서 공부해.
반면에 청유는 뭐야? 그러면 이 변화,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그 변화를 나도 같이 하자고. 우리 공부할까? 우리 나가서 산책할까? 산책을 너만 하는 거야? 아니,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명령과 청유의 어떤 차이점인데요. 뭐 중요한 건 이제 이 명령과 청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죠.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상황이나 상태,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사람한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장 부담이 적잖아. 근데 타인의 말이나 타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내 행동을 변화시켜야 돼. 내 말을 변화시켜야 되고 내 생각이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돼. 이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야 상대방에게 가장 적은 부담이 갈까? 그래서 80년대에 나오게 된 게 얘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했던 방법을 얘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러면 이건 뭐냐? 자, 63쪽입니다. 누나와 동생 사이의 대화예요. 아까 제가 앞에 그 모사를 거의 한 6개월 만에 했더니만 목이 좀 아프네요. 근데 바로 그냥 할게요. 자, 야, 너 왜 이렇게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켜놓고 있어? 시끄럽잖아. 아니, 뭐가 시끄럽다 그래? 시끄러우면 귀를 막든가. 뭐라고? 야, 나 시험 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 내가 왜 책임져? 공부 안 한 누나가 책임져야지. 이게 버릇없이 누나한테 말대답이나 하고 빨리 소리 안 줄여? 아, 몰라, 싫어, 짜증나, 꺼져, 네가 나가든가. 흔히 보는 남매 사이의 대화네요. 저는 위에 형이 하나 있는데 제 머릿속에 형과 싸웠다라는 기억이 36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형하고 말다툼을 하거나 주먹다툼을 하거나 의견이 갈라질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막 화가 난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거든요. 저랑 2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항상 그냥 서로한테 맞춰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가 저러네, 그럼 난 이렇게 해야지. 저나 형이나 컴퓨터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형이 예를 들어서 밤 11시부터 방학 때예요. 한 아침 한 6시까지 컴퓨터 한다. 근데 나도 사실 이때가 제일 재밌잖아, 놀 때. 근데 나도 하고 싶지. 근데 먼저 한대. 알았어. 난 이때 자. 나는 자고 다음날 한 10시부터 한 8시까지 난 이때 내가 하는 거야. 그럼 이때 또 형도 터치 안 한다? 급한 일 아니면? 만약 급한 일 있어가지고 나보고 하면 안 돼? 그럼 난 또 순순히 물러줘. 서로가 싸우질 않았어요.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에 나오는 누나와 동생 이 둘 사이에 이렇게 감정이 상한 이유는 뭘까? 자, 아래 보시면은 엄마와 아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누나와 동생이 싸우는 걸 보고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지. 누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했는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누나가 먼저 기분 나쁘게 말을 했어요. 누나에게 말을 함부로 한 건 제 잘못이지만 누나도 모든 게 제 탓인 양 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막 기분이 상하고 내가 지금 짜증나는 게 뭐? 네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상했어. 이해가요? 지금 내 감정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너야. 이거를 바꾸자는 거야. 그림이 나온 게 나 전달법이고 나 전달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
그 대화의 조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과서의 63쪽에 위에 보이는 사건, 감정, 기대, 이 순서대로 말을 하자라고 나온 게 이 나 전달법이에요. 이 단어를 보고 감정의 느낌이 옵니까? 사건, 감정, 기대.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 64쪽에 보이는 제일 위에 누나의 첫 번째 발화를 나 전달법에 따라 바꾸어 말해보고 위 대화와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해보자. 자, 지금 이 누나와 동생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뭐예요? TV 소리가 크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죠? 누가 크게 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중요한 사건은 뭐야? 가장 큰 갈등 상황은 뭐야? TV 소리가 겁나 큰 거야. 그래서 지금 내 감정이 어때? 공부에 집중이 안 돼서 내일 시험인데 불안해.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너에게 기대를 하는 거야. 어떻게? TV 소리를 줄여주기.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지. 어떻게? 동생 누구누구야. TV 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에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무 불안해. 만약에 너가 TV 소리를 줄여주면은 내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최대한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훨씬 더 낮아진다는 거죠. 너 때문에 불안해가 아닌 거야. 설사 이 동생의 TV 소리를 키워놨다 하더라도 너의 그 행동 때문에 내가 불안해가 아닌 거야. 나온 결과, 현재 지금 상황에 의한 불안함인 거야.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주는 과제가 64쪽에 있는 아래 세 개의 상황에서 너 전달법과 나 전달법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나 전달법으로 얘기했을 때 얼마만큼 공손함이 생겨나느냐.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과제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알아봤어요. 사실 요거는 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서 나왔던 얘기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던 부분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곱씹어 볼 만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마도 끊임없이 그 거리라는 것을 서로의 거리를 재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자,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상황에 맞는 말하기라고 해서 각자의 상황에서 부탁, 요청, 사과, 거절, 제가 못하는 게 다 있네요. 감사,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